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배관 멀티 모델인데 모델이 MNQ0600C2S예요. 모델은 뭐 0600C2S지만은 6kW짜리 6kW 이제 냉방 능력 6kW짜리지만은 요 PCB는 다 공용으로 쓰죠. 뭐 6kW, 뭐 2300W, 3200W, 뭐 4000W 다 공용으로 써요. 공용으로 쓰는 대신에 옵션 PCB가 다르겠죠. 다른 옵션 PCB를 꽂게 되면 그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MNQ 다배관 멀티 모델이다. 고장 증상은 뭐냐면 전원 무감이에요. 전원 무감, 다배관 멀티니까 전원 무감 하면은 한 룸만 안 되는지 여러 룸이 다 동시에 안 되는지 그걸 확인해야 되겠죠. 제일 먼저 이제 여러 룸이 다 안 된다 그러면은 실외기의 전원 쪽을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한 룸만 안 된다 그러면 실내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실내기에 220 전압을 확인하면 되겠죠. 실내기에 인입되는 통신선 220을 확인하면 될 거예요. 자, 220까지는 뭐 문제 없더라. 그런데 전원이 안 들어온다. 무선 리모컨으로 동작해도 동작이 안 되고 강제 운전 스위치를 눌러도 동작이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 그 전장품들이에요. 전장품이라 하면은 만약에 뭐 디스플레이 쪽에서 커넥터 이제 전압을 잡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습기나 이런 것 때문에 쇼트가 돼서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커넥터를 빼고 체크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BLDC 팬모터 쪽도 이제 쇼트가 되면 전원이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BLDC 팬모터 커넥터를 빼고 체크를 하고 또 이제 잘 고장나는 부위가 뭐냐면은 여기 CNWF라고 돼 있는 거죠. 요게 연결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요 커넥터가 하는 역할이 뭐냐? 이제 싱큐라고 하죠. 와이파이 모듈을 연결해 가지고 원격 제어에 사용되는 거죠. 이것은 요때 당시에는 이제 옵션으로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에는 장착이 안 되고 옵션으로 요 와이파이 모듈을 꽂으면은 원격으로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가능하게끔 되게 하는 그 모듈을 삽입했어요. 어떤 모듈이냐? 요런 모듈인데 요런 모듈에 이제 커넥터를 연결해서 여기다 삽입합니다. 그러면은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네. 자, 요 모듈이 쇼트가 돼도 전원무가 생겨요. 그래서 이 커넥터를 빼고 확인해 봐야 돼요. 대표적으로는 이 정도고 또 전원무를 일으킬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배수 펌프 요 모델은 요 제품은 배수 펌프가 DC 12V짜리 배수 펌프가 적용이 된 모델이에요. 배수 pom프는 이제 AC 펌프도 있고 DC 펌프도 있어요. AC는 이제 AC 220이 들어가서 이제 배수 펌프가 동작하는 모델이고 요 제품은 이제 DC 펌프예요. DC 12V. 요 릴레이가 붙으면 요 DC 그 12V가 인가되면서 배수 펌프가 동작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그 배수 펌프가 코일이 쇼트가 되거나 이제 그 배수 펌프가 고장이 나서 전원이 안 들어올 때는 어떤 증상이 나오냐면은 처음에는 전원이 들어와요. 그러다가 제품을 가동하면 실외기 가동이 되는 타임에 배수펌프 릴레이가 붙거든요. 그랬을 때 릴레이가 붙는 동시에 전원이 죽어버리는 그래서 무한 루프, 무한 반복 이런 증상이 나와요. 전원이 들어왔다가 이제 릴레이 붙을 타임에 배수펌프가 동작될 타임에 전원이 죽었다가 죽게 되면 다시 릴레이가 오픈이 되겠죠. 릴레이가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전원이 또 살아나는데 그러면
정전 보상에 의해 가지고 또 한 3분 정도 있다가 다시 릴레이가 가동되고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증상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정도로 전원 무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요것은 한번 고장, 이제 회로 부품이 고장인데 그렇게 어려운 고장은 아니었어요. 한번 점검하는 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떤 방법으로 전원 점검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전원을 일단 인가를 해 볼게요. 네, 전원이 이렇게 인가되면 잠시 후에 그 삑 하는 소리와 함께 이제 부팅되는 소리가 초기화되는 소리가 날 거예요. 예, 피해저 부저에서 소리가 발생을 하는데 이 제품은 고장이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요. 자, 테스터기를 여기다 놓고 한번 전압을 단자대에서 체크해도 되고 요 커넥터에서 체크해도 돼요. 커넥터에서 라이브 뉴트럴 사이가 전압이 227V 전압이 나옵니다. 60Hz 227V 여기까지는 정상이고, 그 다음에 그 PCB 내에서 회로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전압을 체크를 해봐야 돼요. 물론 뭐 퓨즈를 체크하는 것도 좋아요. 퓨즈 체크할 때는 어떻게 체크하냐? 저는 빼고 뭐 부저음이라든지 저항값으로 체크해야 되지만 저는 그냥 전압으로 찍어요. AC 양 단자를 찍었을 때 0V가 나오면 퓨즈가 살아가 있다고 보고, 여기에 전압이 220이 걸린다 그러면 퓨즈가 죽은 거예요. 전원이 지금 인가된 상태라 그래요. 그리고 요 사이에 뭐 복잡한데 여기서 찍기가 좀 힘들어요. 여기는 안 찍고 저는 어떻게 하냐, 이제 DC로 SMPS 2차 측을 찍어요. 근데 지금은 PCB가 분리된 상태라 뒤집어서 포인트마다 이렇게 찍을 수 있지만은, 현장에서 이 PCB가 이제 분리되지는 않은 상태로 현장에 천정에 매달려 있다고 보면은 커넥터 이게 찍기가 좀 힘들거든요. 거기서 분해해서 뭐 커넥터를 다 제거하고 PCB를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체크하는 것보다는 저는 어떻게 체크를 하냐면, 달려있는 상태에서 다이오드가 여기에 보면 이 SMPS 2차 측에 다이오드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요 다이오드, 여기 1차 측이고, 이 다이오드의 그 양 단자를 DC로 놓고 찍어요. DC 레인지에다 놓고 양 단자를 이렇게 찍어요. 자, 뭐 20V가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렇다 치고, 다음 다이오드를 이렇게 찍어요. 자, 뭐 0.9V부터 1.2, 뭐 0.9,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자, 근데 전압이 높지 않죠. 네. 0.9, 2V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전압이 찍혀요. 다 이쪽 거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이것은 0V죠. 전압이. 네. 전압이 저는 안 찍혀요. 0V, 0.000 찍혀요. 그러면 뭐를 의심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0V가 찍히거나 아니면 전압이 변동이 된다면은 2차 측에서 뭐 쇼트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쇼트가 될 그 2차 회로에서 쇼트가 됐는지 어떤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제일 의심 가는 게 요 다이오드예요. 이쪽 다이오드 회로 쪽이에요. 왜냐? 다른 데는 요 큰 다이오드는 전압이 나오고 있고, 요 작은 다이오드 요쪽은 전압이 나오긴 나오는데 아주 미약하게 죽었다 살았다 아주 전압이 낮게 나오고, 요 다이오드는 아예 그 전압이 0V죠. 전혀 안 나오고 있죠. 그럴 경우에
제가 이제 어떻게 의심이 가냐면 요 다이오드에 연결된 2차 측이 쇼트일 가능성이 있고 2차 뭐 컨덴서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 뭐 세라믹 컨덴서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이런 부품들이 쇼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요 다이오드나 이렇게 불량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 자, 전원을 분리를 하고요. 천정에 있어도 뭐 전원 분리하는 건 쉬워요. 커넥터만 딱 빼면 돼요. 네. 뺄 때는 장갑을 끼고 하시는 게 좋아요. 잘못해서 핀이 뭐 조밀해서 이제 조금만 주의하면은 전기가 감전이 안 되는데 그 감전될 포인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장갑을 끼고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커넥터를 빼고 어떻게 하느냐. 요 다이오드, 지금 의심 가는 다이오드, 여기가 0V니까 요 다이오드 2차 측이나, 뭐, 요런 다이오드 2차 측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게 0V, 0V가 나오기 때문에, 요 다이오드나 요기에 의심이 가요. 요쪽 부위 회로에. 그러면, 이제, 쪽가위를 이용해서, 자, 다이오드 다리를 잘라봐요. 다이오드를 잘라봐요. 근데 이 다이오드가 다시 연결할 수 있게끔 잘라요. 뭔 얘기냐? 다이오드 다리가 있으면 몸체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부품이다. 이런 뭐 다이오드라고 쳐요, 이게. 이런 부품이다. 만약에 이 몸체 가까이에서 자르면 나중에 연결을 못 하잖아요. 연결할 수가 없겠죠. 납땜이 안 되겠죠. 그러면 중간 정도로 이렇게 자르게 되면, 요 분량이 아닐 경우에는 다시 납땜해서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걸 감안해서 자른다 이거죠. 네, 이렇게 잘라요. 자, 이렇게 하고, 제일 의심이 가는 게 뭐냐면은, 이제, 다이오드 자체도 쇼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부저나 다이오드 측정 모드로 해볼게요. 네, 다이오드 측정 모드로 해서, 네, 자,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0.000이죠? 쇼트죠? 반대로, 극성을 바꿔서도 한번 해볼게요. 네, 쇼트죠? 다른 부품도 한번 재볼게요. OL이 나와요. 쇼트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정방향으로 하면, 이것은 쇼트로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충전 전압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이 반대쪽으로 하면은, 아까 이제 무한대가 나왔었고, OL이 나왔었고, 지금 2.8, 2.9 막 전압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게 양쪽으로 쇼트예요. 지금은 아까 뭐 10몇 볼트, 20볼트 뭐 이렇게 전압이 걸려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캐패시터에 아직 충전 전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으로는 그 제로가 나오고 한쪽으로는 이렇게 그 전압값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요거 먼저 한번 또 재볼게요. 자, 역방향으로 했을 때 1.58 이렇게 나오고 정방향으로 순방향으로 했을 때 0.4 정상이죠. 요 캐패시터는 아직 방전이 안 됐을 거예요. 다시 한번 재볼까요? 네, 아직 방전이 안 됐어요. 네, 이제 방전이 됐나 보네요. 0.4V, 네, 2차 측이 이제 그 캐패시터 충전 전압이 방전이 돼가지고 이제 정상 측정이 돼요. 자, 순방향으로 했을 때 0.4V, 역방향으로 했을 때는 네, 이렇게 캐패시터 충전 전압 때문에 이렇게 변하는데 어쨌든 다른 데서 측정하지 않고 다이오드를 측정한다. 자, 고장은 다시 한번 고장인 다이오드. 네. 순방향으로 0V 나오고 역방향으로 했을 때도 네, 0V죠. 그럼 이건 100% 쇼트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 쉽게 저기로 한번 해볼까요? 부저로 한번 해볼게요. 쉽게. 부저로. 순방향 부저. 네, 쇼트죠. 역방향 부저.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이오드 단품만 체크했을 때 부저가 울리고 다이오드를 다이오드 모드로 체크했을 때 이제 쇼트로 나온다면 다이오드 단품 분량이에요. 요 단품이 요 역할은 지금 현재로서는 요 다이오드 역할은 뭐냐면 BLDC 팬모터에 15V 전압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요. 다이오드를 통과해서 한 15.8V, 16V 이렇게 전압이 만들어지면 요 TR처럼 생기는 요 레귤레이터 IC 이게 뭐냐면 7815예요. 7815는 뭐예요? 15V보다 높은 전압의 입력을 받아가지고 15V를 출력하는 그런 레귤레이터 IC, 정전압 IC죠. 요게 뭐냐, 어디에 쓰이냐면은 그 BLDC 팬모터 5번 핀에 15V 공급하는 역할을 해요. 요게. 그러면, 요 다이오드가 쇼트 됐다면은 또 의심해 보는 게 뭐냐면은 팬모터의 전압, 그쪽 공급하는 라인이 쇼트 됐으니까 기본적으로 팬모터 저항값을 체크를 해봐야 될 거예요. 팬모터가 쇼트 돼서 이게 나갔는가. 아니면 이렇게 단품만 쇼트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다이오드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다이오드는 보시다시피, 크기가 다르죠?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요 비슷한 용량을 꽂아야 돼요. 그리고, 다이오드가 이제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전류 용량이 있고, 전류 용량 큰 것은 전류가 높은 거겠죠. 그 규격은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뭐 규격표를 회사마다 규격표를 봐야 돼요. 자, 다이오드 전류가 있고 또 뭐냐면은 고속 스위칭용이 있어요. SMPS 같은 경우에는 고속으로 높은 주파수로 스위칭을 하죠. 그래서 고속 다이오드라고 일명을 해요. 그래서 고속 다이오드를 삽입해야 돼요. 이것을 교체해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을 현장에서는 그냥 다이오드를 가위로 잘라서 양쪽을 그냥 잘라서 바꿀 때도 있어요. 아니면은 이제 빼야 되는데 지금은 빼서 바꿔볼까요? 네. 요거네. 흡입기로 흡입을 한번 해볼까요? 납을 한번 이렇게 매기고 흡입기로 흡입이 잘 돼요. 안 되면 솔더웨이나 아니면 플럭스를 한번 묻혀가지고 흡입하는 것도 좋아요. 네. 네. 잘 빠졌습니다. 잘 빠졌어요. 이렇게. 저는 이 다이오드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 패보드에서 추출해서 꽂도록 할게요. 요 보드는 지금 요 마이컴이 죽은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살릴 수가 없어요. 마이컴도 뭐 교체는 가능한데 이 마이컴은 뭐 교체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 안에 이제 프로그램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마이컴을 교체를 하고 프로그램을 넣어줘야 되는 상황이라 그렇게 하기에는 단가가 안 나와요. 살리자면 살릴 수가 있는데 안 살려요. 자, 같은 역할을 하는 다이오드, 같은 크기의 다이오드로 요거 다이오드를 축출해서 이쪽에다 끼도록 할게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런 부품들을 참 구할 수가 없는 게 문제인데, 이제 뭐 구하자면 구해요. 그런데 가격하고 이제 구매처 바로바로 구할 수 있느냐, 국내는 좀 구할 수는 있는데 비싸요. 요즘 해외 직구를 많이 해서 많이 싸지긴 했어요. 근데 해외 직구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품질을 믿을 수가 없어. 자, 어떤 경우에는 새 부품이 아니고 중고를 배송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해외 직구를 했는데 중고 부품이 와서 이의 제기를 해가지고 환불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양면기판이라 잘 안 빠져요. 장비를 좋은 걸 쓰면은 빼기가 쉬운데 물론 아시겠지만은 장비들이 이제 비싸요. 그래서 함부로 사기가 수익이 많으면 살 수도 있는데 지금은 살 형편이 못 돼요. 여기 보면 다이오드 방향이 표기가 됐어요. 방향대로 꽂아야 되겠죠. 그래서 됐습니다. 자, 전기를 연결해서 한번 출력 전압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보자. 전압 레인지로 일단 바꾸고 전압을 자, 여기 지금 다이오드 교체하는데 한번 전압 재볼게요. 네, 16.3V가 나오네요. 네, 정상적으로 출력됩니다. 다이오드 여기는 13.6V 나오네요. 자, 여기는
4.99V, 5V죠. 4.99V가 나오네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보면은 요 다이오드는 요 BLDC 펜모터 15V 공급하는 거, 요 다이오드는 뭐 12V를 만들어서 요게 이제 전장품들 배수 모터라든지 아니면 판넬에 스텝 모터, 날개 제어하는 스텝 모터 12V라든지 이제 그런 걸로 사용을 하겠죠.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마이콤 구동 하는 12V. 아까 좀 전에 삑 소리 나는 거 들으셨어요? 네, 한번 다시 볼까요? 네, 좀 방전 시간을 두고 한번 다시 인가를 해볼게요. 삑 소리 나는 거 들어보세요. 네, 삑 소리 났죠? 삑 소리 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엄청 좀 오래 걸리죠? 이게 좀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옵션 PCB EEP롬이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느린 거일 가능성이 있어요. EEP롬이 연결을 되면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면 시간이 짧아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실내기 PCB 수리하는 거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